말을 안 해버리면 부부싸움을 멈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빌 핸드릭스와 같은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단순히 기질 차이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연결이 끊어지고 내가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부부 대화의 성격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반응을 파악하지 못하면 평소에 아무리 잘해주고 잘 지내도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서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싸움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부부 대화의 성격이 왜 바뀌며 어느 지점에서 그 성격이 바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점을 알아차릴 때 어떻게 하면 싸움을 멈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익히면요, 예전처럼 부부싸움이 막 크게 번져가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멈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부부싸움은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꺼내죠. 예를 들면, 여보, 얘가 요즘 학원을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라든지, 아니면,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시댁 가는 거 말인데 좀 조정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대화를 할 수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대화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닌데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의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둘 다 감정이 올라와 있고 목소리도 꽤 세져 있죠.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무언가 상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목까지 차오른 말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거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고픈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막 비난하는 말들을 이미 내뱉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자신의 대화의 변화 혹은 부부관계에서의 대화의 변화들에 대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생각과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 있다면 이미 그 상태는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모른 채 계속 말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막장까지 가지요. 특히 두 분 모두 다 이거를 모르시는 부부들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분 모두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곤 하십니다. 왜 이런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싸움을 멈추기 어려울까요?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대화에서 물러나면 내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어. 너의 말을 내가 인정하면 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말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하빌 핸드릭스 박사님이 개발하신 안전한 대화에 따르면요.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나의 부모의 일부분을 보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편도체라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이 경보가 울리면서 내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위험해. 라는 생존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내 앞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뒤에 있는 나의 부모님의 그 안 좋았던 경험들까지 함께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 안에 나의 가장 약한 점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나의 배우자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쌓여왔었던 나의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말과 행동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대화를 하면요. 부부 사이는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멈추는 핵심은요. 첫째, 대화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지점에 들어오셨다면 더 이상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시키려고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이런 상태이구나를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점검하고 상대가 쏟아놓고 있는 말 가운데에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자극시키는 반응을 할 것이냐, 그것을 더 줄여가며 잘 마무리하는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 상담사인 이중 원장님께서 쓴 결혼은 잘못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옆 사람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일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딱 두 다리로 서서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지금의 대화의 관계와 대화의 성격이 더 비틀어지지 않도록
싸움을 잘 멈춰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싸움을 멈추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제가 한번 예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육아에 대한 주제로 많이 대화들을 하시죠. 이때 대화를 하다가 자칫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될 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죠. 내가 요즘 육아로 너무 지쳐서 좀 예민한데 지금 더 대화를 하면 감정적으로 서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 보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물론 상황마다 더 디테일한 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댁이나 친정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죠. 이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부모에 대한 비난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에는 이 주제는 우리 둘 다 예민한 거 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차분해졌을 때 다시 더 천천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어때? 이렇게 싸움을 좀 멈추고 자제하면서 다음번에 더 이 얘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거는 겁니다. 또 돈 문제로 많이들 싸우시죠?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들 또 싸우시기도 하는데요. 돈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에 돈 문제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감정이 앞서서 오히려 이 문제를 잘 못 다루게 될 것 같아. 우리가 각자 좀 차분하게 지금 돈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상대를 설득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입장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너를 주어로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래, 지금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전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이래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 라고 말이죠. 이것은 협박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 감정을 말로 차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뉘앙스에 실어서 쏟아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너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다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를 주어로 지금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하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주저되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타임아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결혼은 잘못이 없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 갈등을 하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알아차렸기에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싸운 후 복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복귀 일기는 총 4단계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 대화의 성격이 바뀌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상의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시작했지? 혹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이 확 올라왔지? 이런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의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정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답답했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렸다든지 손에 힘이 들어갔다든지 등등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몸의 신호를 알아두시면 다음번에 그 대화의 성격이 바뀌는 위치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패턴을 발견하기입니다. 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 공격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회피하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주로 어떤 주제에 예민한가? 그것이 육아인가? 돈인가? 시대에 관한, 부모에 관한 것인가? 등등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찾아서 적어두시면 부부싸움이 훨씬 많이 예방됩니다. 대화의 성격이 바뀌는 그 지점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요. 훨씬 빠르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다음에 어떻게 할지 써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대화의 성격이 바뀌려고 하는 때가 오면, 대화 중에 미안한데 지금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 후쯤에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례별로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결심이 되고요. 결론이 되기도 하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고 입으로도 연습을 해두시면 실전에서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귀 일기를 꾸준히 쓰시다 보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는지 점점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기에는 내가 이때 이랬지 하는 것들이 뒤늦게나마 인지돼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요. 싸우는 중간에 내가 지금 생존 모드로 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큰 싸움이 아닌 작은 의견 차이에서부터 계속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시면 싸움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평소에 배우자와 미리 약속을 정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타임아웃이라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타임아웃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해두면요. 실제로 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해보시는데도 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먼저는 안전한 대인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수용받는 경험이 필요하십니다. 이걸 먼저 몸으로 체험해 보시면은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시기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존재경청 원데이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안정화되시는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부부싸움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안전이 깨지는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추는 말의 세 가지 요소, 나를 주어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오픈하고 또 그 이후에 대화하기로 약속 잡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서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건강한 회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싸움 복귀 일기를 써보세요. 이 양식도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이걸 써보세요. 그러면 점점 내 안에 명확한 분별의식이 생길 겁니다. 이번 영상은 꽤 많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적어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이 잦다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러분의 진심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로우 넥타세요.